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등이면 성장도 별로 없고 재미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성장할 게 무궁무진해요. 오늘은 양이 방대해서 2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1편은 애플 메타버스 편입니다. 아직도 아이폰 보고 애플 투자하십니까? 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닌 거 아시죠? 네,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애플 뉴스 보시면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최초로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메가 트렌드에 동시에 속해 있고 컨텐츠를 제외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VR, AR, 블록체인 전 섹터에 다 포진되어 있는 미국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애플은 하드웨어 위주로 제품을 팔다 보니까 메타버스랑 안 어울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메타버스 세상을 뒤에서 몰래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의 모습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플은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는데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자리를 뺏겨서 현재 2등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2,900조 원 정도 되니까 동종업계 뭐 삼성전자나 샤오미 대비해서 뭐 차이가 엄청나죠. 간단히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애플 매출에서 아이폰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시가총액이 대략 한 1,500조 원 정도 되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매출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70조 원. 샤오미는 스마트폰 비중이 한 60% 정도 되니까 한 5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스마트폰 가치를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애플 1,500조, 삼성 170조, 샤오미 50조. 와, 진짜 차이가 엄청나죠? 애플은 사실 단순히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같이 팔고 있고 그 생태계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물망, 올가미를 촘촘하게 지금 쳐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애플에 대해서 다른 회사보다 더 큰 가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구성은 블룸버그에서 갖고 왔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5.5% 갖고 있는데 여기 워렌 버핏 회사죠. 요거를 빼면 사실 대부분 다 ETF 회사들이에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ETF에서 무조건 좀 담아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ETF 회사들이 애플 주식을 뭐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애플이 많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 예상과 달리 팀 쿡이 오히려 회사를 키웠습니다. 어쩌면 스티브 잡스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좀 타협도 하고 어울릴 줄 아는 천재 대표가 스티브 잡스보다는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은 뭘로 돈을 벌까요?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이 이제는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폰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이상 막 엄청나게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폰 단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폴더블 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많이 높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아이폰보다 아마 한 30% 정도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00달러에서 한 3,000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이폰은 북미에서 점유율이 거의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갤럭시 폰 쓰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아이폰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서유럽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국, 아시아, 동유럽 이런 데들은 안드로이드 폰 비중이 높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점유율이 선진국 대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브랜드별로 보면 뭐 계속 성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20년부터 여기 화웨이랑 아너 있죠. 아너는 화웨이 저가 브랜드입니다. 얘들이 지금 2020년부터 스마트폰 못 팔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급락을 했잖아요. 이거 수혜를 누가 받느냐? 삼성은 못 받았죠. 삼성 못 받고 빨리 올라오고 있죠. 여기 오포랑 샤오미 중국 애들이 올라오고 있고 슬금슬금 빨간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누굴까요? 네, 애플입니다. 고가 손님이 애플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플 점유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삼성은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오셔서 보시면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50% 이상이에요. 거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우 높고 그 전에는 더 높았을 정도로 애플이 아이폰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핸드폰을 잘 안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을 낮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걸렸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쉬하면서 넘어갔어요. 저도 약간 놀랐거든요. "야 이거는 거의 집단 소송감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벌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넘어갔어요. 저 약간 놀랐어요. 뭐 저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 년이 지나고 새 걸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아 내 폰 약간 좀 올드한데 어디 약간 바꿀 건덕지 없나?'라고 하는 순간에 배터리 수명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핑계 대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새 거를 좋아하죠. 그때는 애플이 배터리 다운그레이드라는 꼼수로 소비자들이 2 년에 한 번씩 폰을 바꿀 수 있도록 소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고 갔어요. 뭐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15 년, 16 년, 17년 그때 어떻게 핸드폰을 바꿨는지 거의 한 2 년에 한 번씩 바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배터리도 괜찮고 신제품 나오는 게 예전 거랑 다 똑같고 뭐 사실 별 차이 없잖아. 기능 좋다고는 하는데 뭐 그 기능 우리 다 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새로운 걸로 잘 안 바꿉니다. 애플 매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게 2017 년이고 그 이후부터 아이폰이랑 같이 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2016년 말에 나온 에어팟이 있죠. 그리고 2015 년에 나온 애플 워치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내고 있죠. 요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이폰 하나 팔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애플도. 그래서 웨어러블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쫙 빠르게 늘어나요. 뭐 이전에는 더 비중이 낮았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비중도 쫙 늘어납니다. 지금 뭐 2019년에 9%인데 그 전에는 더 낮았습니다. 이게 쫙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웨어러블보다 향후 성장이 더 높은 부분이 바로 서비스 부분입니다. 거의 보시면 웨어러블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몇 년 내에 핵심 사업부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앱스토어 매출입니다. 우리가 다운받은 앱 있잖아요. 그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어요. 본인들도 그 앱 팔고 나서 거기서 뭐 광고 수익이든 아이템을 팔든 뭔가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 회사의 매출의 30%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전체 애플 서비스 매출에서 이 앱스토어 매출이 한 30% 정도 되니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구글로부터 받는 라이선스 수수료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을 아이폰에 그냥 디폴트 기본 앱으로 그냥 깔아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애플한테 연 10조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뭐 마진 100% 사업이죠. 장난 아닙니다. 엄청 고마진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10조 준 건 아닌데 이게 맨 처음에 몇천억, 1조, 2조 주다가 이제는 지금 거의 한 10조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구글 검색 트래픽 절반이 애플 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애플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켜서 그러니까 아이폰 켜서 뭐 좀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있으니까 구글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주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아이튠즈 애플 뮤직입니다. 이건 아이폰 유저의 한 2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북미 소비자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선택 사항이잖아요. 뭐 뮤직 제공하는 것들은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 뮤직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스포티파이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애플 뮤직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애플 케어. 이거는 이제 애플 전 제품을 보증하는 보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AS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막 액정 깨지면 그냥 깨진 것 같고 막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 케어를 가입을 하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케어 비용도 가격이 높으면 제품 가격이 높으면 케어 비용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맥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애플 케어 가입을 해야죠. 그거 깨지면 또 그 비용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클라우드예요. 뭐 문서, 사진, 음악 이런 저장 공간인데 한 5기가는 공짜로 주는데 5기가는 순삭이죠. 그래서 50기가 추가하는데 월 한 1달러 정도 지금 내야 되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서, 뭐 사진,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 몇 개 올리면 50기가도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월 1달러, 2달러, 3달러씩 지금 계속 내야 돼요. 이것도 가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도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페이가 있는데 아이폰 이용자의 50%가 애플페이를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사용을 지금 잘 안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페이는 한국은 지금 애플페이가 안 되는 국가죠. 딴 나라들은 엄청 다 돼요.
한국은 일부러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자, 주요 국가들 다 열렸어요. 북미도 당연히 열리고, 여기 남미는 여기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이런 데 빼고 지금 다 열렸어요. 여기 브라질이죠. 다 열렸고, 아프리카는 안 열렸고, 동남아 쪽 안 열리고, 뭐 중국도 열렸네요. 뭐 러시아도 열렸고, 호주도 다 열렸어요. 다 열렸고, 한국 안 열렸죠. 우리나라는 아마 삼성페이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핑계 되는데 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애플페이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애플은 서비스 부분을 친절하게 막 나눠주지 않아요.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입니다 나눠주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추정을 좀 해봤는데, 미국의 리테일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7천조 원 정도 돼요. 7천조 원에서 8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7조 달러잖아요. 7조 달러인데 애플의 지금 점유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플페이의 결제액이 3,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수수료가 0.15%니까 애플페이의 미국 매출은 5.3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 외 매출은 한 50% 정도 가정을 했습니다. 반은 미국, 반은 미국 외라고 가정을 해서 얘도 5.3 더하면 애플페이의 총 매출은 한 10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매출이 지금 몇백조 원 나오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1조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전체에서 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애플의 미래 준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도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VR 기기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애플 VR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감조차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진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정말 막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에는 멋지게 나오기는 할 텐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대박 났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디자인과 기능이 얼마나 높아질지 정말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 메타버스 생태계의 매출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VR, AR, XR 기기 판매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폰 앱스토어처럼 VR, AR, XR도 안에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킬러 컨텐츠가 나와가지고 빵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유통하는 앱스토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앱스토어에서 받는 수수료, 아이폰은 30% 받습니다. 이것도 아마 VR 이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태계 내에서 애플 코인을 활용해서 애플페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앞에서 계산을 좀 해본 거예요. 애플 VR을 얼마나 팔 수 있을까 보기 전에 아이폰이 어떻게 판매가 급증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혁신적이기는 했지만 139만 대 팔렸으면 뭐 말 다 했죠. 별로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대박이 났죠? 2008년도에 뭐가 나왔죠? 아이폰 3G가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그게 티핑 포인트였던 거죠. 이번에 페이스북 오큘러스에서 나온 퀘스트 2가 호평을 엄청 받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평을 받아도 아이폰 3G의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치면 2007년 초반은 아니고 한 2007년 하반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결국 내년에 애플이 VR 기기를 갖고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하면 애플 VR은 아이폰 스토리를 따라간다고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가치 평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왜 표시를 해놨냐면 8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뭐 이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장난 아니었죠. 700% 이상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도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쫙 하다가 2015년까지 하다가 2016년부터 성장이 멈췄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반격도 있었고 애플도 이제 신제품에 대한 약간 피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8년 동안은 열심히 성장을 했어요. VR 시장도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하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애플이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VR 판매량은 스마트폰 판매량과 같은 연 13억 대가
팔릴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은 8년 동안 성장을 하고 성장이 좀 멈췄잖아요. 그런데 VR은 한 6년 정도 성장하고 멈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 기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용자들이 빠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절보다는 VR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시장 점유율, VR 시장 점유율을 15%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이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 VR 판매량은 1.95억 대 정도 되죠. 현재 아이폰이 한 2억 대에서 한 2.4억 대 정도 지금 팔리고 있어요. 결국 아이폰 수준으로 VR 기기가 팔린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VR 평균 판매 가격도 지금 $800 정도로 잡았어요. 애플은 아마 고사양으로 팔 것 같아요. 아이폰도 지금 현재 한 $800 정도 되거든요. 평균 판매 단가가 비슷하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를 거의 저가에 뿌리고 있어요. 지금 $300 한 그 정도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전략이 좀 다릅니다. 기기를 좀 보급을 하고 본인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인데, 애플은 기기 고급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1560억 달러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아이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6년 뒤인 2027년에 이렇게 된다고 봤고, 2022년에 애플 VR이 출시가 되면 매년 성장을 지속하면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판매량이 쭉 나오죠. VR 판매량이 이제 중요한데, VR 판매량은 스마트폰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침투를 했을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넣어봤습니다. 2022년에 VR 출시를 하고 인기를 좀 끌고 2023년에 두 번째 제품이 나오고 그때부터 탄력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 전략이랑 거의 똑같이 제가 가정을 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고성장을 쭉쭉쭉쭉 하는 거죠. 네, 쭉 합니다.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데 경쟁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초반에는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밖에 없거든요. 오큘러스밖에 없는데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맨 처음에 애플이 VR 출시했을 때 저는 반응이 괜찮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로 경쟁자들이 치고 나오죠. 현재 한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NFT 한다고 주가 올라가니까 지금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NFT 한다고 하잖아요. 네, 헬스케어도 NFT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30%였다가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15%까지 현재 아이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 VR의 판매량이 쫙 나오죠. 그렇게 되고 애플 VR 평균 판매 가격은 좀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800로 그냥 잡았어요. 잡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이 와 엄청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 시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VR 기기뿐만 아니라 VR 앱스토어 매출도 있잖아요. 현재 앱스토어 매출이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발표는 안 되지만 대략 아이폰 매출의 한 3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VR도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플 VR 매출이 있고 여기에 30% 정도 되는 게 VR 앱스토어 매출이에요. 요거 계산을 하면 두 매출을 합치면 와 엄청납니다. 진짜 높기는 높네요. 마지막으로 전 애플이 코인을 활용해서 애플페이 생태계를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카드사가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애플페이를 잘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절반 정도가 애플페이를 깔아놨는데 실제 사용자는 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이제 좀 짱구를 굴려야겠죠. 코인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사용자들한테 애플페이를 익숙하게 하고 애플페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해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본인들 회사가 만드는 코인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네이버, 글로벌 IT 회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플만 혼자 사용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팀 쿡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코인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플은 코인을 안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연한 말인 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데 굳이 다른 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플페이가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산을 했어요. 점유율이 현재 한 5%, 6%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미국 매출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외 매출이 5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서 애플페이의 총 매출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 이상 추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괜찮은 데이터가 나와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027년 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좀 넘네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전히 애플 전체 매출에서 애플페이는 마이너일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코인으로 활용을 해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아이디어가 부족해가지고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산한 거 다 숫자 다 더해봤습니다. 2022년까지 여기까지 딱 나눠갖고 요 전 거는 2021년, 2022년 거는 JP 모건에서 추정한 숫자고요. 2023년부터는 제가 아이폰은 연 5% 성장, 그리고 아이패드랑 맥 컴퓨터는 성장 안 한다고 봤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10%, 서비스 부문은 15%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매출이 2배 정도가 나와요. 와, 이렇게 큰 회사가 참 진짜 빠르게도 성장을 합니다. 비중을 보시면 지금은 아이폰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27년이 되면 30%대로 떨어지고 그때 되면 한 20%씩을 누가 갖냐면 VR 기기랑 서비스 부문이 차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매출 성장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애플은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할 VR 사업 외에도 애플카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매출 추정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너무 많죠?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부에서 만나요.